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우실 내용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장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죠. 무슨 중복이에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자료의 일치를 기함이다라는 거죠. 아울러 데이터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또 이게 시험 문제로 또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을 유지해 주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다라는 거고, 단말기를 통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요구된 내용을 즉시 처리하는 실시간 접근이다. 리얼 액세스다라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죠. 원하는 내용을, 컨텐츠를 바로바로 접근해서 알려준다라는 거고,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해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한다라는 거고, 이 최근 들어선 이 보안 문제가 매우 중요시 대두되고 있죠. 최신 데이터를 유지함으로 데이터의 계속적인 변화에 적응한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죠? 데이터 내용에 의한 액세스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주소를 가지고 저장하는 게 아니고 내용에 의한 액세스다라는 것도 뭐가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일관성, 무결성의 유지, 데이터의 공유와 표준화가 가능하다. 뭐가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점,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요. 운영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고 전산 비용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 자료의 처리 방법이 복잡하고 시스템의 취약성이 있다라는 거, 또 백업, 그 다음에 리커버리, 예비와 회복 기법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81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장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데이터 간의 종속성이 아니고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죠. 종속성은 아니고. 두 번째, 데이터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었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데이터의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좋은 점이죠. 81번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관리하므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복구가 쉽다. 아까 리커버리가 어렵다. 바로 이 부분이요. 말씀드렸었죠. 82번. 다음 중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DBMS의 단점, 데이터베이스의 단점. 첫 번째, 하드웨어나 DBMS 구입 비용, 전산화 비용 등이 증가한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그랬었어요. 두 번째, DBMS와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조작할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 그렇죠. 세 번째, 데이터를 통합하는 중앙 집중 관리가 어렵다. 이거는 단점에 해당되지 않죠. 82번의 정답은 3번이고, 네 번째,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단점이죠. 요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 DBL, 데이터베이스 L은 이제 랭귀지의 약자죠. 가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 제어. 그래서 정조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데이터 정의어는 데피니션이 사전적인 의미가 정의란 뜻이 있듯이 데이터의 D, 그 다음에 데피니션의 D, 그 다음에 랭귀지 L, 그래서 DDL 그러면 데이터 정의어가 된다라는 거. 가운데 D는 데피니션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아키텍처, 그 다음에 릴레이션, 관계. 그래서 구조와 관계,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의한다. 그래서 정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데이터 항목이라든가 키값의 고정, 그 다음에 데이터형, 타입이죠. 그 다음에 한계, 리밋을 규정한다라는 거. 이것도 정의한다라는 거고, 또 데이터 액세스 방법을 갖다가 규정한다.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규정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정의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어, 데이터의 D고, manipulation 그러면은 조작이란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랭귀지의 L, 그래서 DML, 가운데 M이 manipulation, 조작이란 뜻이다라는 거. 이 조작이라는 거는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삽입,
삭제, 검색, 변경, 연산 등 이런 것들을 조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처리를 위한 연산 집합, 조작이다라는 거죠. 아울러 주 프로그램의 내장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조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컨트롤, DCL, C는 바로 컨트롤, 제어를 의미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제어를 갖다가 정의해주고 기술하는 거다. 정의가 들어갔다 해서 정의어가 아니에요. 제어라는 말이 또 힘이 더 강한 겁니다. 제어를 정의해주고 기술한다라는 거고, 아울러 보안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제어는 데이터의 보안이라든가 무결성, 그 다음에 리커버리, 병행, 수행 등을 갖다가 제어해 준다라는 거죠. 바로 데이터 제어, 정조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83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기능과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그래서 ABC,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운 조작, 제어, 정의가 있는 거고요. 가번이 먼저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결성, 보안 및 권한, 검사, 병행, 제어 등의 기능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정의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제어라는 말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어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B는 제어 기능은 가가 되는 거죠. 비가를 찾겠습니다. 비나, 비다, 비가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데이터의 형, 타입,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정의하는 기능, 이건 뭐 정의겠네요. 됐죠? 그래서 나는 C가 되겠죠? 그럼 C나 이게 틀렸고 C나 맞네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3번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변경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접근 수단을 정의하는 언어이다. 기능이다. 뭐 정의가 들어갔지만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왔죠? 뭐예요? 조작이죠. 조작. 그러니까 다는 A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84번 다음 중 데이터의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답이 나와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관리라는 말이 또 들어갔어요.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통제, 관리 이러면 다 제어예요. 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바로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8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데이터 제어, C는 컨트롤, L은 랭귀지. 됐죠? 85번 가겠습니다. 자, 키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죠?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 주민등록번호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사원번호, 또 군인이면 갖고 있는 군번,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키는 키예요. 그런 걸 우리는 후보키라고 합니다. 후보키. 됐죠? 그 다음에 기본 키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PK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기본 키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후보키 중에서 선정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본 키가 되는 거죠. 됐죠? 회사에서는 우리 주민등록번호보다는 4번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때 사원번호가 기본 키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키로 사용이 되고 남아있는 키, 그거는 우리가 대체키라고 그러죠. 대체키. 조심하시고요. 아울러 기본 키는 2개 이상 필드에 설정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됐죠? 기본 키는 2개 이상의 필드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슈퍼키, 어떠한 열도 후보키가 없을 때 2개 이상의 열을 합쳐버림으로 해서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열을 갖다 합쳤으니까 우리가 복합 또는 연결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2개를 연결했을 때 유일성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후보키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른 말로 복합키 또는 연결키라고도 부르는 게 바로 슈퍼키예요. 됐죠?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 외래키, 폴링키,
자, 이거 FK라고 많이도 불러요. 그래서 PK 기본키, FK는 외래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외래키가 FK가 다른 참조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이 다른 말은 릴레이션이에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참조 테이블 릴레이션의 기본키 PK일 때 그 속성키를 외래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래키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85번 다음 중 키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후보 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 맞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군번 이런 것들이고, 슈퍼키는 유일성은 가지지만 합쳐져 있으니까 최소성은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최소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얘기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기본 키로 지정된 속성은 모든 투플에 대해 널값을 가질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을 수 있으니까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널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4번 찍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외래 키는 후보 키 중에서 기본 키로 정의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 키, 뭐예요? 대체키죠, 대체키. 후보 키 중에서 기본 키로 선택이 되고 사용되지 않는 거, 나머지 그걸 대체키라고 그러는 거죠. 8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86번 다음 중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기본 키로 지정된 필드는 다른 레코드와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두 번째, 기본 키 필드에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레코드가 저장되지 않는다. 자, 이건 텍스트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 기본 키가 설정되지 않아도 테이블은 생성된다. 이건 맞아요. 기본 키가 설정되지 않아도 테이블은 생성됩니다.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기본 키는 하나의 필드에만 설정할 수 있다? 아니요. 2개 이상 필드 가능하다라는 거죠. 86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된다라는 거고.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 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할 때 데이터의 중복 최소화, 그 다음에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릴레이션 스키마를 분해해가는 과정이다. 그게 이제 정교화의 정의인데요. 얘는 정교화는 개념적인 설계 단계하고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돼요. 이것도 또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개념적인 설계 단계,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교화를 갖다 우리가 이제 노멀 폼이라고 합니다. NF라고 부르는데, 정규형은 제1정규형, 그래서 1NF, 제2정규형, 2NF, 그 다음에 제3정규형, 3NF, 그 다음에 4F 가기 전에, 제4정규형 가기 전에 BCNF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4 다음에 제5정규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1, 2, 3, 4, 5인데 3하고 4 사이에 BCNF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더라도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데이터의 중복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뭐가? 정규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뻥을 치겠죠. 87번 다음 중 정규화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테이블의 불일치 위험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한다. 뭐 좋은 말이죠. 두 번째, 모든 릴레이션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모든 객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도록 한다라는 거 맞고요. 세 번째, 간단한 관계 연산에 의한 효율적인 정보 검색, 그다음에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정규화 맞고. 네 번째,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다. 아까 제가 말장난 조심하십시오 그랬죠. 어떤 단계? 바로 이 부분에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설계 단계다. 그래서 물리적인 설계 단계 아니다라는 거죠. 87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88번 이게 그 문제예요.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정규화를 통해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 삽입 시 테이블 재구성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정규화를 잘 하게 되면 테이블을 재구성하는 그런 필요성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정교화는 테이블 속성들 사이의 종속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정교화를 수행하여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죠. 88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89번 가겠습니다. 데이터 형식의 종류인데 일련 번호라는 거. 일련 번호라는 거는 레코드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고유 번호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또 번호가 부여하게 되면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요거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기본 키를 설정하는 필드에서 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우리 예 아니요라는 거 true false 또는 yes no on off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요 얘도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처럼 두 값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예 아니오다라는 거고,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89번, 다음 중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값을 입력해주며 업데이트나 수정이 불가능한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일련 번호. 89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고. 90번, 다음 중 테이블에서 사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입력받고자 할 때 설정할 데이터 형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예 아니오죠. 뭐. 그래서 1번의 텍스트, 일련 번호, 하이퍼링크는 아니고 2번의 예 아니오가 정답이다라는 거죠. 91번 밑으로 가서 보고 와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인데,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입력될 때 제대로 입력이 됐느냐 안 됐느냐, 유효하냐 안 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은 레코드, 필드, 컨트롤 등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레코드, 필드, 컨트롤. 유효성 검사 규칙,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 속성은 옵션 그룹에 있는 확인, 옵션 단추 또는 토글 단추 컨트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심하시고, 옵션 그룹 자체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일련 번호. 일련 번호나 OLE, 오브젝트 링킹 앤 임베딩이에요. 그래서 일련 번호나 OLE 개체에서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지원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해요. 91번, 직원 테이블의 급여 필드는 데이터 형식이 숫자이고, 급여 필드이니까 이제 숫자 필드겠죠. 아울러 이제 필드의 크기가 정수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중 급여 필드에 입력 가능한 숫자를 10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또 500만원 이하 작거나 같다죠. 이하로 설정하기 위한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이 아니죠.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5할 이렇게 되면은 조건이 형성이 안 되죠. 2번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and 그리고 500 작거나 같다 이하. 정답은 2번이 올바른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 콤마가 있어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위치가 잘못된 거죠. 9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92번, 다음 중 학생 테이블의 성적 필드에 성적을 입력하는 경우에 빵점에서 100점 사이의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필드의 속성은 무엇인가, 무엇이라 하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필드에 원하는 점수만 입력하고자 할 때 뭐예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91번의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3번의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되는 거예요. 1번의 필드 크기, 2번의 필수, 4번의 기본값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유효성 검사 규칙이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좀 신경 쓰시고요. 이번에 인덱스 가겠습니다. 인덱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색인이라 그러죠. 색인. 다른 말로 이제 찾아보기. 우리 책 같은데 뒤에 보면은 인덱스, 찾아보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인덱스 왜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검색하는 목적이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덱스는 테이블 검색 및 정렬 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거부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의 기본 키는 자동으로 인덱스 된다. 이것도 말장난 조심하시고, 메모나 OLE 개체 데이터 형식의 필드는
인덱스 될 수 없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테이블당 32개까지 허용이 된다. 말장난,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요. 93번 다음 중 테이블에서 필드 속성으로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인덱스 지정할 수 없는 거 메모나 OLE 개체. 1번 검색을 자주 하는 필드 아니고, 두 번째 OLE 개체 형식의 필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세 번째 정렬의 기준이 자주 되는 필드,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94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책 인덱스 찾아보기 색인 왜요? 빨리 찾는 거죠. 1번 데이터 검색 및 정렬 작업 속도 향상.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추가 수정 삭제, 일관성 유지, 중복성 유지, 최소 중복성 유지는 아니고요. 94번의 정답은 1번이고, 참조 무결성, 상호간에 참조를 함에 있어서 무결, 흠이 없어야 된다. 그 의미예요. 별거 없습니다. 참조 무결성, 두 테이블에 연관된 레코드들 사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주어진 속성들의 집합에 대한 테이블의 한 값이 반드시 다른 테이블에 대한 속성 값을 나타내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에요. 서로 참조하는데 무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테이블에서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 열이죠. 속성 값은 널, 없거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 그게 이제 개체 무결성 문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95번 성적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와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를 이용하는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릴레이션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은 두 개예요. 성적 테이블이 있는 거고 과목 테이블이 있는데, 성적 테이블 안에 과목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과목 코드가 뭔지를 안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BC로 되어 있다면 그 ABC가 어떤 과목인지 알려면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를 가서 참고한다는 얘기죠. 그죠?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때 성적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를 무엇이라 부르며 두 테이블 간에 준수되어야 할 제약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단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는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면 정답은 외래키죠. 외래키 일단. 그죠? 그러면은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가 기본 키예요. 그러면 성적 테이블에서 과목 코드는 바깥에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절대 아니죠. 그럼 1번하고 2번 외래키 맞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뭘 하는 겁니까?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테이블 간에 준수해야 되는 제약 조건은 뭐야? 참조 무결성이죠. 9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테이블 간에 한 테이블에서는 기본키고 다른 테이블에서 외래키일 때 두 테이블은 바로 참조 무결성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96번 다음 중 외래키 값을 관련된 테이블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같은 거죠. 외래키 값을 관련된 테이블의 기본 키, 그래서 외래키 기본 키 참조 무결성. 96번의 정답은 참조 무결성이다라는 거. SQL 가겠습니다. 스트럭처드 퀘리 랭귀지 매우 중요하죠. 셀렉트, 그 다음에 all, 그 다음에 distinct,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 이름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where 다음에 조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group by having, 그 다음에 order by, 그냥 제가 편의상 오토바이 하는데 오토바이 정렬이죠. ASC 오름차순, DSC 내림차순 가겠습니다. 자, select 뭐 편하신 대로 발음하세요.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검색하고자 하는 열 리스트를 갖다가 선택한다라는 거고, all 모든 레코드를 검색한다라는 뜻이고,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기능이에요. distinct 명확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검색 결과 중에서 중복된 레코드 값을 중복된 결과 값을 제거해 버려요. 그래서 중복되는 결과 값은 결론적으로 한 번만 표시해줘라. 이게 바로 distinct 명령이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하라. distinct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from이라는 건 아까
뭐가 온다 그랬었어요? 테이블명이 온다고 말씀드렸고, where라는 건 뭐? 조건, 그쵸?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그룹에 대한 거다 라는 건데, 그룹 바이에서 조건이 오려면 having이 따로 와야 돼요. 됐죠? having 조건. 그 다음 오토바이 정렬인데 ASC 오름차순, DSC 내림차순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생략하면 뭐예요? ASC. 그래서 오름차순을 의미하며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이다. 됐죠? ASC 생략하면 오름차순, DSC 하나 더 많아요. 내림차순. 그래서 ASC는 ascending을 뜻하고요. DSC는 descending을 뜻해요. 97번 가겠습니다.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from 평균 성적이 되겠죠? 테이블 이름은 from 다음에 오는 거니까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 또 나왔어요. 90 이상, 90 이상인 학생들을 검색해서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학년 필드 DSC, 반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럼 반 ASC. 근데 생각해도 되죠? 오름차순은 그럼 정렬하려면 오토바이, ORDER 한 칸 띄고 바이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아래 SQL문의 각 가로 안에 넣을 예약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셀렉트 학년반 이름, 그죠? 지금 학년반 이름을 갖다 검색하는 거고, from 평균 성적, 바로 테이블명 평균 성적 맞죠? where 다음에 조건이 오는 거죠? 평균이 90점 이상인데 지금 기억에는 뭐가 와야 돼요? 정렬해야 되니까 오토바이, 이제 그룹 바이 틀렸고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 학년 여긴 DSC, 그 다음에 반은 오름차순이니까 디귿은 ASC. 그래서 DSC, ASC 97번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9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from 사원, 주소가 서울인 사원의 이름과 부서를 입사 연도가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 사원의 순서로 검색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바로 가겠습니다. 셀렉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사원의 이름과 부서가 와야 되죠. 셀렉트 이름 부서, 셀렉트 이름 부서, 셀렉트 이름 부서, 셀렉트 이름 부서 다 잘 됐네요. 또 칠판 한판 지우고,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 from 사원, from 사원, from 사원, from 사원 여기까지 뭐 다 맞네요. 됐죠? 그 다음에 조건을 줘야 되죠. 주소가 서울인, 근데 여기 지금 오토바이 틀렸죠. where를 줘야 되잖아요. 조건은요. where 잘 줬네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주소가 서울인, 그럼 주소 이꼴 서울, 그죠? 그럼 여기는 입사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걸러 내시면 되고, 주소가 서울인 됐어요. 그래 놓고 뒤에 부분, 이 부분은 아예 뭐 생각을 안 해도 되죠. 입사연도가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 사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입사연도 해놓고 ASC 오름차순 처리를 한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인데 앞부분에서 바로 정답들이 너무 허무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다소 쉽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를 사용하는 건데 between and, between and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영어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중요해요. between and는 우리 between you and me, 그럼 너와 나 사이에, 그죠? 영어에도 있는 표현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값 1, 값 2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값과 1, 값과 2 그 사이에, 그래서 값 1 이상, 값 2 이하의 조건. 됐죠? between and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in, 값 1, 값 2, 점점점. in 연산자 뒤에 이어지는 값들의 목록 안에 있는 결과. in 뭐뭐 안에, 영어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like 값 1%, 값 1로 시작하는 결과를 검색한다. like 뭐뭐와 같은. in string instr 문자열을 검색해서 위치한 자릿수를 구해줘요. 9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도서명이 access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할 때 아래 SQL문의 where절에 들어갈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select 도서명, 저자, 출판 연도, 가격을 갖다가 검색하겠다라는 거고, from 도서 뭐야? 테이블명이죠.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오느냐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도소명이 액세스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배운 like를 써야 되는 거죠. 도소명 like 땡땡이 뭐예요? 별표 액세스 별표. 그러면 앞뒤로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왜 앞뒤로 액세스 그 별표가 있느냐?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앞뒤로 별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의미가 없고 in, between 연산자 다 잘못된 거죠. like를 잘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access라는 문자열 단어가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뒤로 별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like 연산자를 쓴 거 access와 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 10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에 쿼리 작성 시 사용하는 특수 연산자와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이어 가로 열고 데이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자, 이어 년이죠. 날짜에서 년을 뽑아오는 거죠. 시스템 현재 날짜 정보에서 연도값만을 반환한다 맞는 거고. 인스트링 코리아 R. 그럼 R이 몇 번째 있느냐 이거죠. 몇 번째요? 세 번째죠. KOREA라는 문자열에서 아래 위치 3을 반환한다. 인스트링 맞고. 세 번째, RIGHT 주민번호, 콤마 2, 그럼 뭐예요? 오른쪽에서, 주민번호 오른쪽에서 두 개를 뜻하는 거죠. 그게 0, 1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주민번호 필드에서 맨 앞에 두 자리, 맨 앞에 두 자리는 왼쪽이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두 자리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죠. 4번, like 또 나왔네요. like 땡땡이, 네모가로 기억, 네모가로 닫고 별표. 이건 뭐예요? 기억에서 디귿 사이에 있는 문자로 시작하는 필드 값을 like니까 검색하라 이런 뜻이죠. 네, 이렇게 해서 10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풀이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